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은 1% 초중반대 디폴트 옵션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디폴트 옵션 지정 이벤트 안내. 퇴직연금 가입 고객은 사전 지정 운용 방법 중 하나를 지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문자 메일 많이 받으시죠? 스팸 같아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오는 7월 12일 퇴직연금 사전 지정 운용 제조 지정 의무화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하는 디폴트 옵션이죠. 그러면 이 디폴트 옵션이 뭘까요? 그리고 도대체 어떤 걸 택해야 할까요? 오늘의 스토크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퇴직연금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왜 디폴트 옵션이 도입되었는지 알아볼까요? 우선 디폴트란 뜻은 처음부터 설정되어 있는 기본값을 뜻하죠. 디폴트 옵션은 DC형 IRP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운용 지시를 내리지 않을 경우에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상품, 포트폴리오에 따라 금융사가 기본값, 즉 미리 정한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 퇴직연금을 자동으로 운용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사실 도입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낮은 수익률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년까지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 DC형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2.4%로 영국의 9.8%, 호주 8.0%, 미국 7.4%에 비해 현저할 정도로 낮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수익률이 낮을까요? 이는 퇴직연금이 대부분 은행 정기예금 등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운용되는 데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총 적립금 336조 원 중 88.6%에 달하는 비중이 원리금 보장 상품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동안 상당수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예금, 적금 등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가입한 뒤에 이를 거의 방치해둔 셈이죠. 우리 바쁜 일상 속에서 아무래도 퇴직연금까지 매번 보고 관리하기는 어렵고 귀찮기도 하죠. 사실 어차피 20, 30년 뒤에 받을 돈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디폴트 옵션 도입 논의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그동안 장기간 방치되었던 퇴직연금 적립금을 시장으로 끌어내서 활성화하고 운용 수익률을 높이고자 한 겁니다. 현실적으로 생계에 바쁜 근로자가 20에서 30년 뒤에 받을 노후 자산 운용을 직접 한다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퇴직연금 자금이 방치되고 있을 경우에 실적 배당형과 같은 투자 상품 비중을 높여 운용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하도록 하는 것이 이 디폴트 옵션의 핵심인 셈이죠. 사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은 이걸 했을 때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을까 일 겁니다. 우선 근로자들이 디폴트 옵션을 활용하면 보다 높은 금리의 원리금 보장 상품과 낮은 보수의 펀드에 가입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실제 일찌감치 디폴트 옵션을 도입한 해외의 수익률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는데요. 특히 호주와 미국은 디폴트 옵션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힙니다. 하나의 기금에 하나의 디폴트 옵션만 설정하도록 한 호주의 2010년에서 2019년 평균 수익률은 무려 8.99%로 나타났습니다. 15년 전 디폴트 옵션을 도입한 미국은 10년 가입자에게 연 8%가 넘는 수익률을 제공하며 큰 성공을 거두었죠. 반면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디폴트 옵션에 포함한 일본은 평균 수익률이 2018년 1%, 2019년에는 무려 마이너스 1.2%에 그치며 실패 사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데 장점만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당연히 이 역시도 투자입니다. 따라서 투자 성격 특성상 원리금 비보장형 디폴트 옵션은 당연히 원금 손실의 우려가 있습니다. 손실이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여 구제가 어렵다는 것이 디폴트 옵션의 단점이죠. 사실 그래서 이러한 우려에 그동안 원리금 보장에 집중해온 것이지만 이제는 디폴트 옵션을 통해 안정성보다 수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수익보다 안정성을 추구하시게 된다면 원리금 보장형을 선택하게 됩니다. 디폴트 옵션에 원리금 보장형이 포함될 경우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비판이 거세게 있었지만 원금 손실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을 고려해 결국엔 원리금 보장형도 디폴트 옵션에 포함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퇴직연금 가입자가 디폴트 옵션을 지정한다 해서 당장 운용 방법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첫 부담금을 납부하고 2주가 지날 때까지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그때 디폴트 옵션이 적용이 됩니다. 기존 금융상품 만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6주간 운용 지시가 없을 시 디폴트 옵션이 적용됩니다. 디폴트 옵션이 적용될 때까지 적립금은 현금성 자산으로 남아 낮은 금리로 운용되게 됩니다. 가입자는 퇴직연금 사업자, 은행이나 증권사 혹은 보험사로부터 디폴트 옵션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올 하반기에 도입될 디폴트 옵션에 대해 한번 알아봤습니다. 퇴직연금 관련 개편은 무려 16년 만인데요. 그동안 낮은 수익률로 노후 보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퇴직연금이 디폴트 옵션의 도입으로 근로자의 노후와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길 바라겠습니다. 퇴직연금에 이미 가입된 근로자라면 먼저 자신의 퇴직연금이 현재 어떤 금융상품에 투자됐는지 보고 자신의 연금 자산을 어떻게 운영할지 고민해볼 기회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자신의 생애 주기, 목표 수익률, 자산 배분의 원칙, 장기 투자 원칙, 위험관리 원칙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품에 따라서는 수익률에 분명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때에 따라서는 원금 손실을 볼 수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원금 손실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입을 모읍니다. 연금 백망장자가 나오는 미국과 호주를 포함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의 평균 위험자산 비중은 무려 50% 수준입니다.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공적연기금 역시 위험자산 운용 비중이 50에서 60%까지도 달합니다. 경기 상황에 따라서는 어느 해에는 손실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익률이 난다는 것, 오랜 기간 두었다가 노후에 쓸 자산이란 특성을 생각한다면 장기적으로 보고 당장 원금 손실을 걱정해서 너무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